같은 거 버려야 돼. 세심히 살핀다고 했는데 어쩌다 이렇게 돼버린 걸까? 아버지는 화가 잔뜩 났다. 아니 제가 뭐 이거 이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라는 것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제가 뭐 태우고 싶어서 태운 건 아니잖아요 지금. 네가 자리를 떠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일이 많은 걸 어떻게 해요? 일이 많은 거를. 미안함은 없이 변명만 하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더 화가 나는데 뭘 이렇게 애를 그냥 뭘 그렇게 그냥 저거 한다고 좀 너무 그러면 진짜 내가 서운하지 여보. 응? 뭐가 서운해? 서운하기는. 서운하지 너무 그러면 아니 그래 응? 당신 아들이라도 그렇게 말을 할 거냐고. 영숙 씨가 손주들과 밖으로 나왔다. 어린 손주들을 보니 심란했던 마음이 조금 풀어지는 듯하다. 완연해진 봄 기온에 올라온 나무를 캐볼 참이다. 땅속에 숨어있던 냉이가 여기저기 모습을 드러냈다. 뿌럭지는 길어. 많이 캔니 애미야? 알겠어? 모르겠어. 뭐가 뭔지 모르겠어? 시골 생활이 처음인 며느리와 아이들이 힘들지는 않은지 마음 한켠에 묻어놓았던 속내를 슬쩍 꺼내보는 영숙 씨. 아이고 내려와서 밥 준비하느냐고 너 힘들지? 저야 뭐 어머니 하시는 일에 비하면은 뭐 밤에 밤도 안 하는데요. 어머니가 고생스럽죠. 니들을 그냥 시골로 내려오라 그런 거를 잘한 건지 모르겠어. 애들도 아직 어린데 그게 늘 그냥 마음에 쓰여. 이게 잘한 건지 이게 응? 알지 태연 아빠는 서툴지만 그래도 마음은 편하잖아요 어머니. 그러니까 다 적응하게 가면은 처음부터 잘 하는 거 없잖아요. 저도 서툴고 어머니들이 배울 게 많고 많이 가르쳐 주세요 어머니. 아유 야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얘 내가 고맙고야. 아유 또 갑자기 또 목이 멜라 그러네. 며느리의 말에 마음속 짐 하나를 내려놓은 영숙 씨. 부모 좋자고 자식 고생시키는 건 아닌가 걱정이었는데 마음이 편하다니 안심이 된다. 영숙 씨의 심란한 마음은 아이들에게 위안을 받는다. 그날 밤 혼자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남편 희철 씨. 낮에 있었던 아내와의 말다툼 때문에 속이 많이 상했다. 아니 왜 술도 뭐야 그렇게 잡숴 안주도 없이? 응? 뭐라도 좀 메리치라도 좀 하나 갖다 놓고 먹지. 그러나 영숙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남편을 챙긴다. 희철 씨는 모른 척하는 아내가 더 서운하다. 영숙 씨가 그런 남편의 마음을 모를 리 없다. 깡소주 먹지 말고 이거라도 찍어다 갖고 마셔. 어휴 참. 속상해 혼자 앉아 있는 남편이 안쓰러운 영숙 씨. 술 너무 많이 먹으면 속 버려. 속골은 내 속골이지 사람아. 8년 동안 크게 싸운 적이 없었다. 그런데 최근 소소한 다툼이 잦아지면서 서운함이 커진다. 낮에 뭐라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해서 술 마시는 거야? 응? 나도 속이 상하고 나도 좀 저거 하니까 퍼볼 데가 어디 있어 당신밖에. 그러니까 당신한테 퍼본 거지. 응? 애한테 퍼보면은 애가 또 저거 하겠어 이제 내려와서 그런 거 같아. 그러니 믿는 거는 당신밖에 없지. 나도 속이 상하지. 속상하지 그럼. 아니 그것만 아니면 뭐 우리가 왜 싸울 일이 있겠어. 그러니까 그렇지. 또 화 풀어. 이런저런 생각에 잠을 설쳤다. 자신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 마음이 많이 복잡하다. 같이 살아보니까 좀 아무래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생활 방식도 그렇고 생활 습관도 그렇고 의사소통도 그렇고 뭐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맞춰서 살아야죠. 아버지와 함께 생활한 건 채 1년이 되지 않았다. 아직은 조심스럽고 편치 않다.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맞춰가야 할지 고민도 커진다. 어이, 네가 웬일이냐? 저도 이제 부지런해야죠. 아이고. 일찍 나온 아들을 보고 기분이 좋은 아버지. 부자가 함께 아궁이에 불을 붙인다. 가득 채워요?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연기도 부자 관계도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청국장을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한 아버지와 아들. 아들의 적극적인 모습에 아버지도 합을 맞춰본다. 부자 관계 역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콩은 일단 처음에는 불을 좀 가열을 해서 세게 떼. 그 다음에 이제 끓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불을 줄여야 돼. 세면은 탄단 말이야. 긴 시간 푹 삶아야 하는 콩은 불 조절이 관건이다. 작은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알려주는 아버지의 설명을 귀담아 듣는 한식 씨. 아버지는 처음으로 아궁이를 아들에게 맡겨보기로 한다. 그동안 너무 아들을 믿지 못하고 닥달한 것은 아닌지 아버지는 미안한 마음이 든다. 아니 아궁이는 어떻게 구했어요? 응? 아, 한식이 보고 불을 잘 떼라 그러는데 잘 떼겠지 뭐. 아유 불안불안해. 가르치는 게 아주 서툴러서. 아, 이런 것도 해봐야지 뭐. 또. 믿고 맡기니 마음도 편해지는 희철 씨. 거의 24시간을 아들과 함께 일하며 지내는 건 아버지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맞춰가는 과정이니 서로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잘하고 싶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건지. 가마솥 아궁이 불조차도 쉽지 않은 자신이 한식 씨는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지금은 일도 능숙하지 않으니 부지런해지는 게 우선이다.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겠지만 노력해야 한다. 장 담그는 과정에서 나오는 빨래도 만만치 않게 많다. 항상 부모님이 해오던 일이지만 오늘은 한식 씨가 다 해볼 요량이다. 워낙 농사일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일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거라도 좀 미리 해놔서 좀 아무래도 일을 열심히 한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은데 그래서 하는 거예요. 와서 살아보니 일도 힘들고 할 일도 많다. 지난 8년 동안 두 분이 이 많은 일을 하느라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그런데 오메, 다 타버렸네 이거. 그새 콩에 타버렸다. 야, 한식아! 한식아! 거기 뭐해? 콩이 다 탔어, 콩. 네? 콩이 타요? 그럴 리가. 콩에 탔다는 얘기에 놀란 한식 씨. 야, 봐, 이 콩 다 탔지? 내가 자리 비지 말라 했지. 근데 가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거 어떻게 이거 다 탄 거 버려야 돼? 세심히 살핀다고 했는데 어쩌다 이렇게 돼버린 걸까. 아버지는 화가 잔뜩 났다. 아니 제가 뭐 이거 이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라는 것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제가 뭐 태우고 싶어서 태운 건 아니잖아요 지금. 네가 자리를 떠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일이 많은 걸 어떻게 해요? 일이 많은 거를. 미안함은 없이 변명만 하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더 화가 나는데 한식 씨는 이 상황을 어찌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하다. 에이, 갖다 버려. 잘 해보려고 부지런히 움직이다 사고를 치고 말았다. 한식 씨 속도 콩처럼 새까맣게 타들어간다. 믿고 맡겼는데 아버지는 속이 상할 대로 상한다. 다 태웠어, 다 태웠어, 콩을 또. 아유, 가니까 콩 다 타고 없어 얘는. 오늘 가. 아유,
뭘 밖에서 뭐 일을 하는데? 아니 그 새끼는 그래 왜 콩을 태워놓고 어떻게 하다 그래 콩을 태워놓고 그래. 미안한 마음도 안 갔더라고. 엄마 영숙 씨도 마음이 좋지 않다. 아유 참. 뭐 하다가 보면 태울 수도 있고 뭐 갔다가 뭐 할 수도 있지. 그걸 그래 애를 가지고 또 저 박아서 또 말을 안 들어갔지 말을. 말을 안 들으게 왜 걔가 살살이 당신이 좀 조심 이렇게 해서 말을 하면 애가 왜 말을 안 들어? 걔가 바보야? 바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좀 살살 좀 이렇게 해서 가르치면 좋잖아 좀. 뭘 이렇게 애를 그냥 뭘 그렇게 그냥 저거 한다고 좀 너무 그러면 진짜 내가 서운하지 여보. 응? 뭐가 서운해? 서운하기는. 서운하지 너무 그러면 아니 그래 응? 당신 아들이라도 그렇게 말을 할 거냐고. 영숙 씨 말에 표정이 굳어버린 희철 씨. 내뱉은 영숙 씨도 아차 싶은데 에이씨. 희철 씨는 그대로 나가버리고 만다. 처음 본 남편의 차가운 뒷모습. 영숙 씨는 가슴이 철렁하다. 아내와 새 인생을 시작하면서 행복한 가족을 만들고 싶었다. 그런데 왜 자꾸 어긋나는 건지, 아들을 부른 게 잘못이었는지 아버지 한식 씨의 고민이 깊어진다. 한편 한식 씨도 마음이 무겁다. 아버지에게 미안하다고 했어야 하는데 무안하고 억울한 마음에 억지를 썼다. 마음과 달리 자꾸 어긋나기만 하는 것 같다. 그때 아들이 걱정돼 찾아온 영숙 씨. 왜 여기 이렇게 앉아 있어? 어? 아까 태운 것 때문에? 엄마는 아들의 얼굴만 봐도 마음이 내려앉는다. 그래. 태운 거는 엄마가 냉정하게 보면 네가 자리를 잘 안 지켜서 그렇게 태웠으니까 그건 좀 네가 실수한 거야. 근데 아버님도 너한테 그렇게 해놓고는 또 속이 상하셔서 저녁에 또 술 한잔 혼자 잡수고 주무신다? 응? 내가 왜 애한테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그게 아버님 마음이야. 그러니까 네가 좀 이해를 하고. 아휴, 이게 옛날에 그 얘가 와서 그랬을 때 진짜 우리가 울었던 게 그게 살아나니까 눈물이 나네. 가마솥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던 희철 씨. 오늘은 불을 지필 마음이 아닌 것 같다. 그때 여보, 커피 한 잔 해. 응? 커피 한 잔 하고 해요. 얼른 와요. 영숙 씨가 다정하게 남편을 부른다. 영숙 씨도 희철 씨도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따뜻한 커피와 함께 손을 내미는 영숙 씨. 그러나 희철 씨는 여전히 심경이 복잡해 보인다. 아내도 자식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속만 상한다. 그런 남편을 보는 영숙 씨 역시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내가 미안해. 당신도 애하고 잘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너무 당신한테 서운하게 한 것 같아. 단지 아내의 말 때문이 아니었다. 아들 편만 드는 아내를 보며 희철 씨는 외로웠고 가족 안에서 혼자인 것만 같았다. 당신도 한식이 불러서 처음에는 많은 생각을 했겠지만 그래도 믿을 만한 놈이 한식이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식이를 부른 거야. 한식이가 장남이잖아. 또 장남이 잘 되는 게 좋잖아. 아유, 당신이 그렇게 생각해 주는지 몰랐네. 응? 난 그래도 애가 내려와서 응? 매일같이 그냥 눈 뜨면
이 사람 눈치 한번 봐. 저 사람 눈치 한번 봐. 자식이라도 마음대로 안 되니 눈치만 살피는 거야. 이 눈치 한번 봐. 저 눈치 한번 봐. 응? 그런데 당신이 또 그렇게 생각해주고 또 이렇게 말을 해주고 그러니까 고마워. 처음 알게 된 아내의 마음. 희철 씨도 아내의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다. 혹시나 상처를 주지 않을까 싶어 말하지 못하고 숨겨뒀던 마음 한켠에 엉킨 실타래가 이제서야 제대로 풀린 것 같다. 잠시 후 아들을 찾아 나선 아버지 희철 씨. 어이, 불을 피고 있네. 네. 피워야 되니까. 가마솥 아궁이를 지키고 있는 아들 옆에 나란히 앉는 아버지. 아들이 넣어놓은 불을 살펴본다. 뭐 이 정도면 괜찮아요? 이제 잘하네. 아버지 눈치를 살피는 무거운 표정의 아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어색하기만 하다. 죄송해요 아버지. 잘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아니야, 내가 욕심을 부린 거지 뭐. 제가 앞으로는 잘 해볼 테니까 많이 좀 가르쳐 주세요. 오늘은 안 태울 거냐? 이제 안 태울 거예요. 그냥 불 앞에서 잘 지키고 있을게요.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기. 마음 터놓고 얘기하기. 그렇게 부자는 가족이 되어간다. 태우지 않기 위해서 불 조절이 필요하듯 아버지와 아들도 서로의 옆자리에서 적당한 온도를 맞추는 연습을 할 것이다.